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홍지원입니다. 오늘 유 감독님이 운동 질문 커뮤니티에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확히 댓글이 40개가 달렸어요. 지금 12시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댓글들이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한 가지나 한 두 가지 정도만 선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댓글 내용 자체가 너무 좋고요.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분들 중에 두 분만 뽑고 나머지 분들 대답을 안 해드린다고 하면은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의 있는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제가 전부 다 하나씩 좀 짧게씩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1, 2편에 나누어서 가능한 한 여기 있는 댓글들을 많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답변 자체가 사실 보내주신 댓글들이 너무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질문 하나에 답변을 제가 20분, 30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다 보면 영상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루즈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한 한 짧고 간단하게 요점만 간단히 댓글들에 대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칭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 때에도 아무리 뭐 교정 전문가 내지는 이제 뭐 재활 트레이닝 쪽이 좀 경험이 많은 트레이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건들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우선 제가 좀 권장을 드리는 바는요, 치료나 교정에 대한 목적보다는요, 장기적으로 몸에 눈금을 그리세요. 어깨 견봉, 그리고 골반, 그리고 무릎, 발끝에서 항상 거울을 보고 운동을 하시되 양쪽의 운동의 동작을 가능한 한 마치 틀린 그림 찾기처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운동을 진행을 하시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의학적인 형태의 교정 접근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습관 개선을 통한 운동에 대한 교정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트레이너 없이 운동하실 때도 이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등 하부나 가슴 하부, 풀업, 푸시업.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등 하부도 등이고요, 가슴 하부도 가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위아래를 나누지 않는 운동도 운동의 강도가 높고 가동 범위가 큰 형태의 운동을 선택한다고 하면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풀업이라든가 내지는 벤치프레스, 뭐 플라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슴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졌을 때 위아래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매스를 이룰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충분한 매스감이 형성되어서 근신경이 위아래로 다 발달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부위별 운동을 좀 더 등 안에서도 하부등, 상부등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운동 수행을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풀업이나 푸시업이 됐든 어떤 머신을 이용한 운동이 됐든 등 근육, 가슴 사용을 많이 활용하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시다 보면은 하부, 상부 가리지 않고 근육의 전체적인 매스업이 될 거라고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운동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닭가슴살 보충제를 드셔서 단백질을 계속 지속적으로 몸이 필요로 할 때 섭취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테고요. 운동을 안 하는 날에도 역시 전날, 전전날에 피로감이 쌓여져 있는 몸에 지속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글리코겐 형태로 에너지 축적을 하고 단백질은 또 단백질 나름대로 글리코겐이 어느 정도 충분히 형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근육을 만들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쉬는 날에도 닭가슴살 내지는 보충제의 섭취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충제도 보충제지만 쉬는 날에는 닭가슴살처럼 소화 흡수가 느린 형태의 생물가가 높은 형태의 단백질을 좀 권장을 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등과 어깨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풀업 계통의 운동을 권장을 좀 일반적으로는 해드리는 편입니다. 좀 이거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풀업과 레터럴 레이즈, 측면의 넓이를 보였을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등의 두께감과 가슴의 두께감까지 신경을 썼을 때는 좀 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풀업 계통의 운동 그리고 레터럴 레이즈 계통의 운동을 좀 트레이닝에 다른 운동도 많이 넣지만 좀 더 신경 써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타겟 근육이 충분히 피로감이 있을 때까지 운동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하고요. 저는 현재로서는요,
충분히 단시간 동안 어느 정도 타겟 근육의 피로감을 세트 수 대비 좀 많이 줄 정도의 근신경과 근력이 발달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너가 같이 붙어 있다든가 내지는 아주 근신경이 발달되어져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타겟 근육을 충분히 지치게 만들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트 풀림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세트 수를 많이 하셔야 근육에 충분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시면은 우선은 이렇게 어느 정도 세트 수를 많이 해서 질보다는 양적인 트레이닝으로 가져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 장기적으로는 언제까지 운동의 양만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의 질적인 부분이 높아져서 세트 수 대비 집약적으로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운동을 장기적으로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댓글 하나만 선정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했었거든요. 우선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다뤄보고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실패 지점. 우리가 운동의 반복 횟수를 얘기할 때 6RM, 리피티션 맥시멈, 반복할 수 있는 최대 횟수. 그러니까 실패 지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몇 번 반복할 수 있냐는 몇 번째가 과연 실패 지점이냐를 기준으로 반복 횟수를 나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실패 지점이 명확하게 규정이 된 상태에서 반복 횟수를 설정해서 운동을 하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패 지점이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가면서 운동의 실패 지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명확한 실패 지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동 범위와 신전의 컨디션, 수축의 컨디션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축, 신전, 강력한 수축, 그리고 잘 버텨주는 신전이 유지가 되면서 일정 가동 범위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아주 명확한 실패 지점을 만난다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이 실패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숄더 프레스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 가동 범위 점점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깔짝깔짝해서 반복 횟수만 늘어나서 실패 지점을 명확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실패 지점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동 범위와 신전 수축을 일정하게 만들어라 라고 저는 실패 지점에 대한 설명과 정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운동 중에 실패 지점 사용 빈도는 사실 저는 전 세트가 거의 실패 지점까지 가는 편입니다. 단 실패 지점과 강제 반복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억지로 내지는 치팅을 이용한 강제 반복보다는 저는 제 스스로가 일정 가동 범위와 일정 정확한 수축과 신전을 이어가는 상태에서의 명확한 실패 지점을 만나면 운동을 끝내는 편이에요. 오히려 강제 반복의 횟수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혼자 운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도 선수들이 키가 안 자란다,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하면 키가 안 큰다,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농구를 하면 키가 큰다. 사실 제가 농구를 많이 했는데도 키가 안 컸거든요. 정확히는 제가 봤을 때는 개개인의 어느 정도 성장 호르몬 수치, 그리고 유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차지를 한다고 보고요. 성장기 때 웨이트 트레이닝이 과하게 진행이 돼서 관절에 무리를 주거나 근육에 너무 피로도를 많이 줄 경우에는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당한 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부터 시작을 하셔도 오히려 각종 성장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들의 도움을 많이 이끌어내서 오히려 성장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맞서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율을 이때부터 잘 조절한다고 하면은 지방세포의 크기도 작고 지방도 비교적 적은 형질의 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더러 근육의 세팅값도 어느 정도 변한다고 성장기 때는 저는 좀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제 경험에 대한 부분,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 분분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부터 너무 과도하지 않은, 그리고 너무 고중량에 치우치지 않으면 자기 체중을 이용하거나 플라이오메트릭, 체중을 이용해서 신전 반사할 수 있는 운동들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상해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팔로 이거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요즘 보시면은 가끔 가다가 사실 저희는 트레이닝 할 때 이제 전문 지식으로 이제 배우고 여러 가지 뭐 단어, 별명 내지는 이제 정확한 용어들로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실제 트레이닝 할 때는 회원님들한테 로우도 저는 로우라고 얘기 잘 안 해요. 회원님 상체 숙이고 당기기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렇게 많은 전문 용어들이 제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하부를 타겟팅 할 때
로우 계통과 상체를 세우고 하는 풀업이나 풀다운 계통의 어떤 것이, 그러니까 몸을 꺾어서 이렇게 주는 하이로우 계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로우로 광배 하부를, 그러니까 미드 형태의 로우로 광배 하부를 주는 건 상당히 좀 스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체가 좀 꺾인 상태의 하이로우, 지금 마침 있네요. 저희 이 장비가 하이로우 개념이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얘는 좀 바깥쪽으로 뻗어나가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런 형태의 하이로우 계통의 운동들이 우선은 비교적 하부 쪽에도 타겟팅을 하기 좀 쉬운 형태라고 봐요. 그래서 물어봐 주신 아이유고님이 아주 상급자라고 한다고 해서 로우 타겟팅이 미드 상태에서의 로우에서도 하부를 잘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체가 열린 상태에서 풀다운 계통 내지는 이런 하이로우 계통의 운동들을 먼저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유로운 청년 이프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주 3일 운동하는 사람과 주 6일 운동하는 사람의 근성장애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인 운동 능력, 근신경계의 발달과 근력, 순발력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주 3일 하시는 분들도 중량을 충분히 다룰 수 있고 근신경과 근력, 근성장이 충분히 되는 정도의 운동 급수가 있고 얼마만큼 지박제로 운동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봐 주신 이프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좀 운동을 처음 접근하는 분들이 주 3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 6일까지 하면 뭐 근성장애 방해를 주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의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 6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동량이 사실 어느 정도 적응되고 나면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다른 운동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몸의 피로도를 많이 준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피로도를 많이 줄 정도로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중상급자일 테고요. 축구를 주 6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게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운동 강도가 만약 좀 모자란다고 하시면은 주 6일 운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오셔가지고 막 5시간, 6시간 운동하시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자, 승모근은요, 이렇게 마름모꼴로 돼서 거의 이제 목에서 이제 튀어나온 이런 부분부터 승모근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등의 꽤 하부까지 승모근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슈러그 계통에 아예 몸이 서 있는 상태에서의 견갑골,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어깨를 으쓱으쓱하는 동작 정도의 슈러그들은요, 이미 상당히 상부에 치우쳐져 있고요. 이 각도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슈러그라고 하면은 중상부 정도까지 타겟팅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로우 동작 있잖아요. 90도 로우에서도 어깨 견봉의 들림만 많이 이용하시면 중부하고 중부와 하부까지도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 보다는 로우 계통이나 이런 하이로우 계통에서도 어깨가 좀 들려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끌고 오게 되면은 하부까지도 자극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의 운동에서도 승모근은 쓰일 수 있으며, 견봉의 약간의 들림을 이용해서 견갑골의 모임만 일어난다고 하면 승모근의 개입이 일어나니 꼭 슈러그라고 하는 단적인 운동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승모근 중부하부는 로우 계통을 어깨를 들어서 가동범위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형태로도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손아람이 좀 충분한 대답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수영 선수들 보면 상당히 어깨가 후천적으로 넓어졌다고 하는 실제 수영 선수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성장기 때의 운동이 특정 뼈의 길이의 성장에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앞뒤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이미 성장을 한 사람이 등 운동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쪽의 근육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가 멀어지는 형질을 견인하듯이 끌고 와서 장기적으로는 견갑골 사이를 멀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거 뭐 연구로는 밝힐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뭐 5년, 10년 운동 시켜가지고 견갑골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렇게 극적인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날 걸로는 보이지 않아요. 장기간 동안 운동 근육량의 증가와 바깥쪽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근육들의 발달과 운동으로 인해서 약간씩 뼈와 근육과 근육을 견인해서
약간의 너비감의 상승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어떤 부족인데 여기다 이렇게 링 이렇게 끼우니까 그 사람들 실제로 목이 되게 길어져 있잖아요. 무슨 족이죠? 테드스? 변족이라 그러나? 그 왜 중국에서 신발 조그만 거 신겨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작은 발이 미의 척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코르셋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좀 인위적인 장기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몸의 형태가 변한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이 부분을 신뢰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장기간 운동을 정확한 타겟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20분 정도 댓글에 대한 대답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질문들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예전에는 좀 약간 좀 1차원적인 3, 4년 중에 좀 1차원적인 댓글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고수의 질문들의 이 내공이 느껴지네요. 이런 부분 상당히 좋고요. 사실은 한 질문당 30분 이상도 할애를 해야 될 만한 질문들이에요. 이걸 좀 짧게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요 다음 편, 2편에서 나머지 댓글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